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연립과 다세대 주택 실거래 가격이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7, 8월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올해 3월 실거래 가격은요,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빌라 시장에 오랜만에 좀 볕이 드는 모습입니다. 이제 빌라 시장에도 좀 볕이 드는 걸까요? 빌라 투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찾아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한 내용들인데 혼자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또 금요일 저녁은 불금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술자리도 많고 저기를 하는데 그 고민이 술자리에서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냥 본인 같은 사람끼리 해서 풀 수 있는 숙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만큼은 정말 이렇게 오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전문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 고민 상담 전화 주시면 말끔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지만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그래요. 자, 세미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짓고 하는 건데 사실 답변하는 시간을 따진다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일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제약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100%는 아닐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좀 풀고자 한다면 제가 시간 제약을 뭐 두고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일단은 프리하게 정말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석이조죠. 우선 요즘 날씨도 좀 많이 더워요. 좀 운동하는 산보하는 마음으로 세미나장에 오셔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 짓고 그리고 또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세미나에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봄나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수동에 또 핫한 곳들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슈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서울 양극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강남이나 서초, 용산구 같은 곳에는 100억 넘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합과 이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양극화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대표님? 멈출 수는 없을까요? 자, 그래요. 좀 어찌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양극화라는 부분. 일단은 뭐 작게는 서울과 비서울, 그리고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뭐 광역시와 그렇지 않은 많은 지방들 이렇게 따진다면요, 정말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에요. 자, 이 심해지는 현상을 막고자 정말 비슷한 뭐 싼 것들은 싼 것대로 가격은 올라가고 비싼 건 비싼 것대로 가격이 내려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 벨트에서 정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은 이제 자본주의 또 자유경제주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어떠느냐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듯이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현상을 막고자 정부에서 흡사 뭐 구제책을 내놓는다거나 또 강남 또 한강변을 묶어서 과도하게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격 평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봤다시피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더라라는 부분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참 대선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부동산 규제책만은 과하게 심하게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양극화 현상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 그리고 언젠가는 상황에 맞춰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가격은 좀 조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금액이 조절될 수도 있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1776년도에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옛날 분인데도 그 국부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어떤 정책을 내서 가격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인위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요동치는 현상을 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만 내비둔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거는 결국은 가격 형성은 자연스럽게 시장 질서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옛날 분이 얘기했듯이 지금 경제 그리고 또 부동산만큼은 정말 규제라는 부분보다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좀 이렇게 약간의 규제라든지 완화 정도만 하는 선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양극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양극화 될 수 있는 더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그쪽으로 입성을 한다거나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규제를 너무 좀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시장 자율화에 맡겨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 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성수동에서 진행됩니다. 화면을 통해 지금 주제가 나가네요. 저희 일시는요. 5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방송 중에 저희 생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02-2638-3964번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들어온 연락 전화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요, 네. 아들 둘이 있는데, 30대인데, 아직 직장만을 못해서 아직 무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저기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40평대인데 13억에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작은 아들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 휴먼 뭐시야 2단지. 네. 그러니까 30평형대를 7억 5천에 사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괜찮은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극동을 보는 이유가 그 아들과 며느리가 예. 거기 직장이 다니기가 용이하고 손주도 이제 등교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큰아들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예산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자, 각각 보고 계시는 곳이 지금 사당과 신림동입니다. 이곳을 네. 매수하기 어떨지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제가 열렬 팬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지금 네. 아들 네. 두 분 고민이 많겠네요. 네, 맞아요. 자, 볼게요. 지금 아들이 네. 두 분 있는데 다 네. 무주택자고 아, 네네. 큰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를 그것도 40평대를 보고 있어요. 네네. 네, 또 작은 아드님은 돈이 좀 모자르니까 네. 이 관악구 관악산 밑에 있는 휴먼사 2단지를 보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작은 아드님이 이제 조금 고민이 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자금도 부족한 그곳을 데다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자, 이게 그래요. 네. 지금의 서울의 인구는요 950만이 안 돼요. 네네. 옛날에 1000만 넘었잖아. 지금도 10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왜 인구가 줄었느냐? 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싶은데 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아, 그래서 그쵸. 서울을 벗어난 외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거예요. 네네. 예, 누구든지 중심부에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네. 외곽으로 벗어나는 거고.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아드님들도 아마 네. 강남에 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 네. 예,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극동 네.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우선 큰아들은 좋은 선택이고요. 매입을 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네네. 작은 아드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일단 반대예요. 아. 왜냐하면 일단은 이 그 관악 휴먼시아 2단지가 네. 세대수가 2,200세대가 되니까 네. 세대수 규모라고 따진다면 그 정도 규모가 조금 더 이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네. 가격이 제법 할 텐데 가격이 이게 한 7억대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네. 금액 때문에 일로 결국은 네. 밀려나는데 그래도 아파트 면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하는데 네.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있질 않아요. 맞습니다. 지하철도 우리가 다 아는 그냥 일반 노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런 식이 아닌 전철마저도 사실은 다 지금 개통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계획이 없어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단 하나 그냥 세대가 2,000세대가 넘으니까 그냥 아파트로서 면모를 갖추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나중에 집값이라는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네네. 아파트라는 모습보다는 사실은 위치가 더 중요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너 어디서 사니? 라고 한다면은 나 그냥 신림동에 살아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내가 만약에 나 사당동 살아라고 한다면은 네. 조금 더 집값이 비싼 동네에 사는구나라는 그 사람의 어떤 어떤 뭐 집값이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선입견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자, 네. 그래서 근데 돈이 자, 없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관악구 쪽으로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우리 작은 아드님은 개념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단지 크기가 크고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 모습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좀 가까운 강남하고 가까운 쪽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아요. 자,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자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관악구는 좀 배제를 하고 다시 이쪽 그 사당동 쪽으로 와 볼게요. 네. 야, 여기가 이수역입니다. 그죠? 이수역 네. 옆에 여기도 단지들이 극동 아파트가 아닌 여러 가지 모성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요 세대수만 합친다고 한다면요. 네. 거의 한 8,000세대가 돼요. 미니 신도시급이죠. 뭐 네네. 각각 단지들은 여러 개지만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일단 학군이 좋아요. 네. 예, 그리고 교통이라는 게 이렇게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 네.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좀 월등합니다. 결국은 네네. 이 오른쪽 길 건너가 방배동이에요. 서초구 방배동에 네. 집값이 네네네네. 비싸니까 여기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수요층들은 늘상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이 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40평대를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13억에 산다라고 한다면 이쪽 7호선 라인으로 쭉 가서 같은 동작구래도요. 네. 이 7호선 라인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가격이 제법 비싸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13억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편이고 또 일단은 뭐 아드님, 며느님 그리고 손주까지 다 네. 이쪽을 같이 모여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네. 여러 가지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큰아들은 됐어. 근데 둘째 네. 아들은 어쨌든 네. 둘째 아드님은 집값이 비싸니까 절로 갔다고는 하지만 네. 자,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럼 아예 그런 아파트가 없냐라고 한다면 그런 아파트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라이즈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38세대예요.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4평이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가 가격이 한 7억대예요. 그러면 여기라고 해서 좀 뭐를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근데 아예 아파트 세대 수가 작잖아.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했거나 아니면 아예 둘째 아드님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아파트의 옆에 바로 신동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단지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홀로 아파트에 다 세대수가 작다고 손치더라도 이렇게 네. 아파트 군락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면모로 갖출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몰라서 그렇지 수요층들이 많이 있어요. 향후에. 아시겠어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찝어서 여기 라이즈 아파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여기 말고도 그러면은 또 이만한 아파트가 또 어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여기 보면 사당 유니드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국립현충원 근처에 공원 근처에 있고요. 네. 동작투자학교 옆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 이렇게 근처에 아파트들 찾아보면요. 이렇게 한 7억에서 8억대 선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정도 가격이 싼데 여기서 도보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0분 정도면 다닐 수 있거든요. 네. 또 여기 이제 갯마을 쪽인데 갯마을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은 9호선 라인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몰라요. 이 길 건너 방배동 쪽으로 갔다 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나홀로라고 해도 비싸요. 여기는 빌라도 비싼 곳이에요. 네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 다른 데를 찾아봐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단지가 어느 정도 제법 형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만 찾으면요. 7, 8억은 관악구 안에서도 별로 없어요. 네. 예, 하지만 이 관악구 쪽에 있는 아파트에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런 네. 아파트 구성이 많은 속에서의 그 나홀로 아파트를 찾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동작구 쪽이 더 낫잖아요. 강남하고도 네네. 가깝고. 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네. 큰아드님은 극동아파트 40평대 13억에 사는 거 오케이. 작은 네. 아드님은 아까 요 극동아파트 밑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말씀을 드렸었고 요 네. 근처 종작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도 네. 같은 7억대 8억대 정도니까 네. 여기를 좀 하다 보면 예산도 맞을 뿐더러 네. 정말 아드님이 생각하는 좀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나 형 근처에서 살고 싶어라는 게 충족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둘째 아드님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는 게 있다고 하니까 또 빨리 서둘러서 좀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도 또 헷갈린다 그러면 또 전화 주시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감사합니다. 두 아드님이 다 좋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네. 어머님이 좋게 알려드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형제분이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사당 쪽에 또 괜찮은 데 있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고려해 보시고요. 신중하게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구리 교문동에 있는 금호 베스트빌 1차 24평에 제가 거주 중인데 네. 이걸 팔고 자양동 쪽에 있는 한강변 빌라를 실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는 게 어떨지 궁금하고요. 네.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어서 빌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예. 그거 아니면은 이제 구리시 토평지구가 택지 개발로 지정돼서 개발 계획 예정인데 요 영향으로 금호 베스트빌이 가격이 오른다면 계속 거주하는 게 좋을 것도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게 나을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1인 가구신데 구리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혹시나 호재가 된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자양동 빌라로 옮기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구리에서 살고 계세요. 네. 자, 지금 구리의 교문동에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 네. 자,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가격이 이렇게 가격을 이제 최근 거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 8호선이 연장이 됐잖아요. 네. 작년에 연장이 됐어요. 자, 그런 상태로 맞아요. 보면은 8호선 연장됐으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확 뛰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가격이 안 올랐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구리에서만큼 서울로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안 올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까? 이런 고민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과감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아까 뭐 자양동 쪽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지극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네. 가는 데 있어서. 예. 자, 물론 아까 여지를 좀 남겨둔 건 지금 구리 쪽에 이 택지 개발을 그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아래쪽에. 그러면 이게 단지가 커지고 저기를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네. 하지만 일단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가 된다면 그 새 아파트의 인기는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 약간의 시세 상승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새 아파트만큼이나 인기가 확 좋아져 가지고 가격이 마구 올라가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이거예요. 자, 구리에 있는 아파트 혼자 또 지내시니까 굳이 내가 뭐 많은 분들 보면은 아파트에 살다가 또 빌라로 가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주거 환경 문제 그런 거 좀 생각해서 교육 문제 생각해서 그거는 아니다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혼자 지내시면서 여기를 팔고 차라리 서울로 넘어가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저는 맞다고 봐요. 대신에 지금 아마 서울로 가시는 목적 자체가
단순한 빌라를 매입하러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거주 겸 투자로. 그렇죠. 거주 겸 투자예요. 즉 자양동만 해도요. 네,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신속 통합기획 있어요. 물론 여기는 집값이 훨씬 비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구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뭐 한 5억대, 6억 정도에 팔고 일로 넘어오신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비싸서 못 들어가겠지만은 뭐 자양 2동이라든지 자양 1동이라든지 여기 지금 모아타운 한참 진행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재개발됐을 때 아파트가 되어질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시기에 지금은 아직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크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신속통합기 자양 4동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많이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쪽을 노린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이거 언제 재개발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이 신속통합기획은 단지 여기가 3,000세대 들어오고 여기도 합쳐서 대략적으로 블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 2,000세대, 2,500세대 막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규모도 전체적으로는 작지는 않아요. 대신에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블록 단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속통합기획보다 훨씬 더 빨라요. 사업 속도는. 네. 그래서 네.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는 가 봤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뭐 한 20년, 30년 기다리면서 지쳐간다. 그런데 나는 매년 그렇게 빌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닌 지금 거주 환경도 현재도 나쁘진 않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도로는 놔둔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거주 환경도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신속통합기획 같이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는 도로도 협상하고 오래된 그 빌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빌라 자체로서의 거주 환경은 여기보다도 모아타운 환경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도 빨리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지금 하는 게 맞겠다. 즉 만약에 구리에 있는 근처에 있는 도시개발이 돼서 가격이 약간 오른다 손치더라도 그 약간 오르는 정도가 뭐 따블이 올라가는 한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5천, 1억 정도 올라가는 게 다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하는 속도 순서에 따라서 가격이 프리미엄이 1억, 2억, 3억씩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되었을 때 이익을 따진다면 아마도 뭐 못해도 한 10억 이상은 좀 큰 이익이 날 수 있겠다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확신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드려요. 지금 현재 가치가 어떻고 나중에 권리 평가액이 어떻게 될 텐데 조합원 분양금액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형성이 돼야지만 과감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는 모습이 돼야 될 거예요. 무조건 어쨌든 대선 이후로 부동산 하반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금은 기존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새 아파트 뭐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의 이런 재개발, 투자적인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일단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서둘러서 구리권을 매도를 하시고 이쪽을 서둘러서 매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그 기대치라는 게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반기 되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은 지금 구리에 있는 아파트는 파시는 게 더 나아요. 네네. 그래야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팔려야지만 이거 하지. 이게 물건이 너무 좋다고 이거부터 계약하고 저기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나중에 몰려서 내가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일단은 많은 곳에다 내놓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 정도의
매수자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알겠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예, 세미나에 꼭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래서 공부하고 확신을 갖고 움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후에 옮기시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꼭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1차적으로 전화 상담 한번, 전화 또는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27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녀 명의로 구로 4동 남구로역 인근 빌라를 재개발을 보고 2020년에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갈아타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자녀분 명의로 하셨으면 조금 길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보유를 해야 될지 옮기셔야 될지 고민을 하시거든요. 남구로역 인근입니다. 옮기셔야 될까요, 대표님? 자, 이쪽 그 남구로역 그 7호선 근처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단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어요. 예, 자, 그런 거기에 배후 주거지로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이쪽 근처에서 정말 그 이제 개발 뭐 모아타운이든 신통기이든 이걸 생각하고 아마 남구로 근처에 매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많이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재개발했을 때 이익이라는 거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서 재개발 현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5, 6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오르는 게 다입니다. 근데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15억, 20억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여기가 금방 재개발 될 것 같아서 빌라를 사두긴 했는데 사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척이 별로 없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놔두는 게 낫냐 이건데 저는 과감히 매도하시고요. 좀 좋은 지역 쪽으로 같은 재개발을 한다 손치더라도 찾아보면은 있어요. 투자액도 여기만큼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남 같은 경우도 투자액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 거기가 그냥 단순 빌라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언제가 재개발 좀 모아타운이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도로 사정이 이렇게 양호하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다 모아타운인데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통합계획으로 재개발 되는 것보다는 모아타운 쪽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게 아니면 모아타운이 아닌 그냥 단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뭐 2, 300세대, 많게는 한 500세대 정도만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훨씬 나중에 지금 현재 가격에 비해서 오를 수 있는 이익은 커요. 이쪽 지역보다도. 그래서 지역에 우선해서 여기를 과감히 버리고 벌써 지금 매입한 지가 벌써 뭐 한 5년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이 정체돼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5년 전에 좋은 지역에 매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좋은 지역으로 투자처를 조금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하시고 옮기시는 방향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나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어디 지역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동작구에 동작동에 이수교 신동아 24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지금 매매가가 한 8억 전후해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쯤에 의왕시 오전동의 센트라인 대시양이라는 미분양된 아파트 33평을 9억 8천에 계약했거든요. 예. 네, 근데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데 네.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그 이수교 신동아를 네. 매도하고 싶은데 예. 언제까지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의왕시 오전동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전망도 궁금해요. 네. 남편은 의왕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고 의왕시 쪽의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 이렇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각 동작과 의왕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게 동작동에 네,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뭐 일단은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자, 근데 지금 의왕에 네. 새 아파트를 지금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둘 간의 관계는 일시적 이주택 관계예요. 네. 자, 일단 세금적인 부분만 우선 터치를 한다면 종전주택은 A가 언제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입주를 한다. 그죠? 네. 입주를 하는 시점. 지금은 이제 그 분양권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죠? 네, 분양권인 상태인데 내가 입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얘를 팔면은 비과세를 받아요. 아, 네, 근데 내가 입주를 안 할 거야. 전세를 놓을 거야. 라고 네. 한다면 지금 작년에 이걸 계약을 했다고 했죠? 네, 작년으로, 그러니까 작년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얘를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인데 네. 거주하고 거주를 할 거냐 거주를 안 할 거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첫 번째고, 자, 저는 솔직히 이 일시적 이주택이란 거는 안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자, 무슨 얘기인 거냐? 얘기인 거 하니? 자, 볼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이쪽에 산업단지 옆에 배치돼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여기 의왕 센트라인 그 대시양 아파트가 내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돼 있네요.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를 아마 하신 거는 일단 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9억 8천에 30평대를 했다고 했어. 예, 네. 그리고 아마 지하철이 인덕원하고 동탄이 이제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걸 보고 또 매입을 했어. 네, 예,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 남편분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아, 서울 집 놔두고 왜 글로 가냐. 네, 그러면 얘가 투자성이 있느냐를 갖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는. 네, 자, 일단은 의왕 더샵 캐슬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가격 비교를 한다면 얘는 이제 새 거고 얘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인데 그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제값 주고 산 거예요. 네, 네, 처음 미분양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격, 전액 가격보다 약간 가격이 내려서 매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내가 가격이 올라가려면 내가 옆에 있는 아파트 몇 년 안 된 아파트하고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갈 수 있는데 무조건 얘만 얘로만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요. 아, 아무리 지하철 인동선이 지나가고 새 거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네, 일단 의왕시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 근처에 선호가 높은 거는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1순위 이 평촌 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오래된다 치더라도 재건축 앞두고서도 여기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의왕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평촌 쪽 같은 경우는 안양이에요. 그래서 안양을 우선해요. 자, 그 얘기는 의왕보다 안양을 우선하고 안양보다 서울을 우선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울을 지금 살고 있고 서울
집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팔고 일로 내려간다 그러면 나중 지나면 후회되지 않을까요? 후회하실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지금 집에 잘 안 대한 올라서요. 네? 잘 안 올라. 그래. 올라- 안 네, 오르는 네. 건 맞는데. 네, 네. 자, 지금 아까 동작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 국립현충원 그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네. 예. 근데 현충원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는 다 공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현충원만 생각하면은 좀 그렇지만 근처가 다 공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공세권, 그잖아요. 숲세권 이렇잖아요. 네. 이런 아파트이면서 이 근처 이게 갯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접근성, 기본적으로 이렇게 9호선이라든지 4호선이라든지 접근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멀지가 않아요. 지하철 도보로 남자는 10분, 여성은 15분 정도 걸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라고 한다면 일단 많은 분들이 몰라. 기본적으로 몰라요. 아까 제가 방송하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아드님 뭐 이쪽 그 사당동 쪽에 이렇게 하라고 그런 분 있는데 네, 그분한테도 제가 권했던 게 여기 뭐 사당 유닛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갯마을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어쨌든 이쪽이 많은 분들이 몰라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집값은 탄탄합니다. 전세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버리고 의왕으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남편분 또 이제까지 이렇게 뭐 정년 퇴직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서울에 집장만 하나 했는데 이걸 과감히 버리고 의왕으로 가는 건 좋아. 근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거라면 재테크라는 수단 속에서 그냥 거주 겸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을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불편하게 서울에서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계셨던 우리 남편분 입장 생각하면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서운하고 실망스러울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씨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어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입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내년 11월 입주하기 전에 그냥 전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팔았으면 파는 좋겠어요. 게. 차라리 그걸 매도를 하면 네. 여기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말고 네. 그런 작은 돈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금액을 더 올려서 지금 이사를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히려 그런 이 집은 이 집대로 그냥 놔둔 상태로 예를 들어 뭐 2억이든 3억이든 그 돈을 차질 사이드로 다른 투자를 해서 그것도 이제 자금을 불리는 쪽으로 방향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길 건너 방배동이나 이런 쪽도 잘 들여다보면은 뭐 한 2억 안쪽으로 해서 모아타운 생각하고 투자할 물건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의왕에 있는 그냥 계약하시는 아파트 그냥 얼른 다시 네. 그냥 판다 생각하고 네.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 그럼 방배동에 있는 그런 건 뭐가 어디가 있어요?라고 물어보셔서 그러고 네. 나서 재테크하면 우리 남편분도 기분 좋고 우리 시청자분님도 기분 좋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의왕 쪽을 정리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보유를 하시되 다른 곳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비과세 혜택 기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제가 4억으로 서울에 있는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소형 재건축 아파트 아니면 재개발 빌라를 투자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주 계획은 없고 그냥 단순히 투자로만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곳 있으면 좀
네, 4억 선으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 지역까지 함께 네.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전에 살고 계신데 대전의 투자보다는 서울의 투자가 더 낫겠다 싶어서 네. 서울 주택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주택에 대한 네. 투자. 네. 그러면 4억이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네. 4억 갖고 아파트를 할 거냐? 네. 아파트인데 소형 네.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를 할 거냐? 아니면 빌라를 할 거냐? 네, 네. 빌라. 이제 재개발 예정지 빌라죠. 네. 아파트를 한다고 그러면 한 8억짜리 4억 전세 끼고 4억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6억인데 전세가 낮겠죠? 재건축해야 될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러면 한 6억짜리를 한 2억 정도 전세 끼고 4억에 투자를 할 건지. 네. 그죠? 아니면은 빌라 같은 경우를 마찬가지 뭐 한 6억에서 7억 정도 좀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 전세를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놓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한 4억 정도 투자를 할 건지 이게 궁금한 네네.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게 이길 거냐요. 투자해서 여기 땅 해가지고 셋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1년 후의 모습 아니면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네. 금액 투자가 어디가 더 많이 이익이 될 것이냐를 네네.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님 잘 모르겠죠. 이게 세 개 갖고 이제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저는 무조건 제일 이길 수 있는 터전은요 입지예요. 입지. 네.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이 가장 1등을 합니다. 네. 무조건.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양극화가 점점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양극화의 차이는 입지예요. 좋은 것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8억짜리 아파트가 좋은 곳에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렇잖아요.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네, 이게 네. 가격이 마구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네, 네. 자, 만약 소형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6억짜리가 강남에 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 네. 단지라든지 네. 아니면 강서구 가양동이라든지 이런 단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네. 그런 상태에서 그게 과연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은 그러니까 완전히 A급은 아니잖아요. 아, 네, 아파트가 네. 많이 있다고 해서 구성이 많다고 해서 좋은 곳은 아니고요. 늘상 강남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선호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럼 입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존의 그냥 아파트 아니면 소형 재건축 아파트도 입지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네. 빌라는 입지가 좋냐라고 한다면 네, 네. 찾으면 돼요. 좋은 입지만. 그러니까 빌라를 그러니까 나중에 재개발을 생각해서 하는데 아까도 이제 문자 사연이 남구로 근처에 구로 쪽에 있는 곳을 재개발하는 거가 낫냐 아니면 다른 곳이 낫겠냐 한다면 네, 네. 충분히 강남이든 한강변이든 이 근처에 찾아보면은 이런 거 빌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4억 갖고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두 개로 나눠서도 할 수 있어요. 아, 4억 갖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입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좋은 입지에 위치한 빌라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대전에서 서울 오는 게 그렇게 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네. 시청자님도 꼭 한번 세미나 오세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수학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이익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네. 확신해 줄 수 있으니까 꼭 세미나에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바로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자, 그래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고민 상담을 증문즉답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뭔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결국은 세미나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를 해보고 하하호호 거려요. 사실 세미나에 뭐 부동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겁게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세미나 강의 자체도 정말 재미나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하호호 정말
1시간 이상 웃고 즐기면서 머릿속엔 아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실 걸 확신하면서 많은 분들 세미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